지난해 하반기 강원도 내 아파트 실거래가가 6%가량 내린 가운데 올해 들어서도 최고가 대비 2억 원 넘게 내린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양양공항에 지난해 역대 최다 이용객이 다녀간 데 이어 이달부터는 국제 화물 운송 사업도 진행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속초항 크루즈 입항이 코로나19 이후 3년 만인 오는 13일부터 6차례 운항됩니다. 안전 운항을 위한 대테러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지역의 대표 축제들이 지난해부터 대면 축제로 열린 가운데 방문객 증가로 지역 경제에 실제 도움이 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강원도 내 아파트 실거래가가 6%가량 내렸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최고가 대비 2억 원 이상 하락한 거래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지난해 하반기 강원도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6% 떨어졌습니다. 상반기에는 기대 심리가 남아있어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지만 8월 이후부터 꺾이기 시작해 27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금리 인상 등의 영향에 상반기 춘천, 원주 등 영서 지역이 먼저 내렸고 상대적으로 외지인 투자가 높았던 동해안도 하반기부터 하락세로 전환한 겁니다. 아파트 가격 하락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 상승하고 경기 침체, 그리고 또 물가 상승 이런 거시경제 측면에서 좀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외지인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 시장에는 최고가 대비 2억 원 이상 하락한 거래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교동의 한 아파트 분양권은 최고가 9억 2천만 원에서 5억 8천만 원으로 3억 4천만 원이나 낮은 가격에 거래됐고 원주는 2억 원 넘게 떨어진 거래가 20건 넘게 나왔습니다. 춘천도 1억 5천만 원 이상 내린 거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시장이 차갑게 가라앉으며 매매 물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1월과 2월 기준으로 올해 강원도 내 매매량은 1,600건을 간신히 넘으며 지난해보다 반토막으로 줄었고 줄어든 매매량만큼 갭 투자 등도 감소해 전월세 물량 역시 40%나 줄어든 3,200여 건에 불과합니다. 다소 접수건들이 감소돼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부동산 침체기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지 소비 심리 이런 것들이 위축돼 있는지 아무튼 매매 심리도 굉장히 위축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아파트 실거래가가 크게 내려가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17일부터 열람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한때 유령공항이라는 오명을 가졌던 양양공항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다 이용객을 유치하면서 수익성이 날로 나아지는 상황에서 이달부터는 국제 화물 운송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물 하역차에 실린 박스 수십 개를 비행기 안으로 옮깁니다. 강원도 양양에서 대만으로 운송될 항공 화물입니다. 타이페이행으로 작업하는 거고요. 총 4톤이고 물품은 우류입니다, 우류. 양양에 공항이 들어선 뒤 21년 만에 국제 항공 화물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첫 물꼬를 튼 화물 노선은 대만 타이베이와 베트남 하노이 일단 두 곳입니다. 주로 취급하는 화물은 기존의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보내는 동대문 의류나 전자제품, 생필품 등입니다. 현재로선 연간 5,000톤가량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데 그중 70%에 해당하는 2년치 물량 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양양공항이 인천공항의 우위를 보이는 특징은 빠른 물량 처리입니다. 인천에선 국제 화물 수출입 절차가 4-5시간이 걸리는 데 반해 양양공항은 한두 시간이면 됩니다. 신속하게 화물 작업이 이루어지고 통관까지 인천공항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속도를 보일 것입니다. 이런 이점을 바탕으로 양양공항은 올해 말 3,800제곱미터 규모 화물터미널이 들어서면 농수산물 수출입 물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동해안과 속초항에서 들여오는 킹크랩이 대표적인 품목입니다. 속초의 한 수산물 수출입 회사는 올해 말부터 양양공항 비행기로 동남아의 킹크랩 수출을 시작합니다. 인천공항을 이용했었는데 앞으로 양양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면 시간 단축도 되고 물류비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잔밋빛 계획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우려할 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지난 2년간 높은 이익률을 보인 화물 운송 단가가 최근 베트남 등 일부 노선을 중심으로 평년 수준 아래로 급락해 수익성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 사업을 잘 정착시키려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초기 물량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류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계속해서 그 캐파를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항공 화물 사업이 양양공항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재개되는 속초항 크루즈 입항을 앞두고 안전운항을 위한 대테러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오는 13일을 시작으로 올해 속초항에는 모두 6차례 크루즈선이 입항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속초항으로 접근하는 국제 크루즈선 노티카호에 특공대가 사다리를 걸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선박이 무장 교환에 의해 탈취됐다는 신고를 받고 진압에 나선 겁니다. 사건의 시작은 오후 2시, 승객으로 위장해 있던 테러범들이 조타실을 장악하고 승선원을 인질로 해양교통관제센터에 거액의 돈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18시까지 현금 1,000만 불과 헬기, 도주로를 확보해주지 않으면 인질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 요구 조건은 관계기관에 전달하겠다. 승선원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길 바란다. 테러 사실이 전파되면서 해상에는 함정들이 먼저 출동해 크루즈선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고 주변을 돌면서 상황을 교란합니다. 배 뒤쪽에서 접근한 특공대는 서둘러 배 안을 가로질러 갑판에 있던 테러범들을 진압하고 조타실까지 막힘없이 접근해 남은 테러범까지 생포합니다. 뒤돌아! 벽에부터!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재개되는 속초항 크루즈선 입항을 앞두고 해경을 비롯한 유관기관이 함께 안전점검과 대응태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바다 위의 호텔이라 불리는 크루즈선의 도사리는 여러 위협을 가정해 선박 탈취나 화재 등 테러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입니다. 실제 해상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테러범 진압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접함으로써 앞으로 크루즈 선박이 입항할 시 어떤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좋은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루즈선 입항에 대비한 관계기관 회의와 모의 연습, 테러 훈련까지 만반의 준비를 마친 가운데 올해 속초항에는 13일 아마데아호를 시작으로 모두 6차례 국제 크루즈선이 입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아예 취소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치러졌던 지역의 대표 축제들이 지난해부터는 조심스럽게 대면으로 정상화됐습니다. 지난해 지역 축제를 찾은 방문객이 크게 늘어나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하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의무가 해제되자 지역에서도 속속 축제들이 대면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횡성 한우축제, 평창 백일홍 축제, 영월 동강축제 등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가 정상화됐을 뿐 아니라 치맥축제, 하이볼 축제, 강변가요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끊이지 않고 열려 외지 방문객과 지역 주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실제 성적은 어떨까? 강원도 축제 4개를 분석해봤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과 횡성 한우축제, 강릉 커피축제와 춘천 마임축제 모두 코로나가 본격화된 2019년에 비해 방문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의 경우 2019년 49,863명이었던 방문객이 지난해 86,929명으로 74.3%가 늘었고 횡성 한우축제는 2019년 174,954명에서 지난해 198,642명으로 13.5% 늘었습니다. 축제 기간과 축제 기간 전후 4주를 비교해보면 외지인의 일평균 소비액도 40% 넘게 늘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적극 반영되며 성공리에 치러졌던 지역 축제가 올해도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작년엔 이른바 보복 소비 성향이 있었다면 올해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행, 외식 같은 소비성 지출을 늘리기보다는 줄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해외여행도 자유로워지면서 아예 해외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약간 위축되는 소비 심리랑
그리고 이제 그 국제 관광이 전면 재개되면서 한국의 그 지역 축제들이 해외 다른 관광 축제나 대비해서 또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아주 큰 과제라고. 이 빅데이터 통계는 이동통신사와 신용카드, 내비게이션 공공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관광공사는 올해 86개 문화관광 축제로 빅데이터 분석 대상을 늘리고 각 지자체에서 축제 만족도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원도 내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순조롭게 마무리된 가운데 당선자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후 7시 30분 기준 개표가 마무리된 조합에서는 농협의 경우 북강릉 이민수, 동해 김원호, 태백 김병두, 임계 손재호 등 43명의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축협은 강원 양돈 최덕식, 강릉 신숙승, 강릉 원예농협에는 박만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수협은 속초 박해철, 고성 최영희, 양양 김상일 후보 등 8명의 조합장이 모두 가려졌습니다. 산림조합은 양양 속초 전도영, 삼척 동해 태백 김대호, 고성 김영석 등 9명의 당선인 윤곽이 나왔습니다. 강원도가 교육부의 지역혁신대학 지원 시범 운영지역 공모에서 탈락했습니다. 교육부는 중앙부처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집행 권한을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로 넘기는 이른바 라이즈 사업의 시범 지역으로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북도, 대구와 부산, 충청북도를 선정했습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나머지 광역자치단체 10곳은 2025년부터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강원도가 2030년까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대상지를 23곳까지 늘려 사업비 3,500억 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어촌 뉴딜 300 후속 공모 사업인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2030년까지 300개 어촌을 선정해 3조 원을 투자할 예정인 가운데 강원도는 7.5%인 23곳 선정에 나섭니다. 한편 올해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고성 공현진, 강릉 안인진과 양양 후진, 삼척 대진 등 신청한 4개 여항이 모두 선정돼 5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관내 어업인들에게 올해 70억 원의 어업용 면세유가 지원됩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는 기초지자체와 함께 올해 1년 동안 2톤 미만 어선은 230만 원까지, 30톤 이상의 대형 어선은 척당 1,185만 원까지 면세유를 현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제유가 폭등으로 출어 경비에서 차지하는 연료비 비중이 지난해 54.6%로 상승해 어업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2,700여 척의 어선에 대해 80억 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유가 지원됐습니다. 동해시에서 차량이 옹벽을 들이받아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